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월드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지난 23일 프랑스 대선이 있었는데요. 이 대선에서 이 중도 급조된 신당,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당에 마크롱이란 39살짜리 현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하고 뛰쳐나와서 사실상 정당이 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친구가 24.01로 1위를 했습니다. 15년 전에 거부정당 국민전선의 후보로 결선 투표에 올라서 시라크와 공화당에 이 결선 투표를 한 바 있는 마리 르펜의 딸 마린 르펜이 2등으로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3등은 공화당의 후보 비용이 20%, 그리고 4등은 근소한 차이로 멜랑시옹이라고 부르는 이 극자당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이 4등의 극자당의 약진이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집권 사회당 후보는 6.36%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등, 5등 이렇게 공화당과 사회당 후보가 차지했고요. 전통적으로 프랑스 60년 정치에서 대부분은 공화당과 사회당의 대결이었습니다. 마리 르펜이 한번 결선에 올라간 것 외에는 이 둘이 다 해왔는데 이번에 기성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프랑스가 헌법이 개정된 이래 65년 대선에서는 드골과 미테랑, 그리고 69년에는 퐁피두와 코어, 74년에는 데스탱과 미테랑, 81년에는 미테랑과 데스탱, 그리고 88년에는 미테랑과 시라크, 그리고 95년에는 시라크와 조스팽, 그리고 2002년에는 시라크와 마리 르펜, 그리고 2007년에는 사르코지와 루아얄, 그리고 2012년에는 올랑드와 사르코지, 이런 대결로 갔었는데요. 이번에 프랑스의 이 정치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리 르펜 빼놓고는 전부 다 공화당 아니면 사회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히 예측은 6대4 정도로 지금 이 마크롱이 르펜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마린 르펜이 승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점치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약 20%가량을 득표한 좌파당의 멜랑시옹 후보가 마크롱 지지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극자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르펜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크롱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펜은 선거 기간 중에 EU에서 탈퇴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난민 이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무역협정 철회 등 이 미국의 트럼프와 비슷한 고립주의 보호무역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물론 여론조사로 보면 6대4 정도로 마크롱이 이길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인 마리 르펜이 2002년에 대선 결선에 올라가서 18%를 득표하고 패배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17%를 얻어서 2등으로 올라갔는데 후보 난립으로 17%로 2등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결선에서는 1%만 더 얻고 결국 대패를 했는데, 극우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는 프랑스의 좌우 연합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무너졌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사회당 후보 아몬과 공화당 후보 비용이 다른 대안이 없다며 마크롱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별 표차 없이 20%가량의 득표율로 4등을 했던 멜랑시옹이 마크롱 지지를 거부하면서 2002년처럼 원사이드하게 마크롱이 이길 거다라는 예측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랑시옹의 당에서는, 좌파당이요, 마크롱은 우리 계층의 적이다,
마크롱은 EU의 가혹한 3% 재정 적자 규율, 즉 유럽의 각 나라들이 재정 적자를 EU에 가입한 나라들은 3%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규율과 그 다음에 급여와 사회복지 등을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멜랑시옹 지지자들 일부는 선거에서 기권을 하자, 일부는 차라리 마린 르펜을 지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 20%가량의 극자당을 지지했던 프랑스 유권자들이 결선 투표에서 기권만 하더라도 르펜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일반적으로 보수층의 지지율이 높고 공화당의 비용 후보가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지만은 비용 지지자의 3분의 1은 2차 투표에서 르펜을 지지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진보 성향의 트위터에는 해시태그가 내가 없는 5월 7일이라는 그런 이 해시태그가 붙은 트윗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5월 7일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선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1차 대선 투표 결과가 나온 저녁부터 한 이틀간 프랑스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폭동 형태로 번지기도 하면서 9명 정도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이 선거가 잘못됐다,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좌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23일 밤에도 프랑스에서는 은행가도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배너를 든 가두 행진이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에게 5월 7일 대선을 보이콧하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멜랑송 지지자 한 명은 인터뷰에서 기권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역겨움과 괴물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 즉 역겨움이라는 것은 본인이 새로운 정당인 것처럼 하나 정당을 급조해서 나섰지만은 기존의 기성정당의 아류에 불과한 마크롱, 결국 변신만 했을 뿐이다. 그가 중도라고 하지만은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역임했고 그의 정책은 기존의 사회당 공화당 주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역겹다고 표현했고요. 괴물은 마린 르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마크롱에게 기울어진 판도가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르펜이 극단적인 공약을 철회하거나 마크롱이 실수할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대학의 레이니 교수는요, 르펜의 승리가 불가능하지가 않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이렇게 하지만은 변해야 된다. 르펜이 유로존 탈퇴 공약을 바꾸거나 마크롱이 몇 가지 실수를 한다면 유권자들의 거대한 자기 만족적 선택이 르펜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2002년 아버지가 18%를 결선 투표에서 득표했는데 지금 이 마린 르펜의 딸의 결선 투표 예상 득표율은 현재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얻었던 결선 투표 표보다는 2배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득표를 이미 15년 만에 얻고 있다. 전체 유권자 투표자 10명 중에 4명 정도의 지지를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02년 결선 투표에서는 사회당의 조스팽 후보가 이 르펜을 막기 위해서 공화당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좌우 합작 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화당 후보와 사회당 후보가 이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지만은 마린 르펜이 중도 우파의 영역을 많이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우 국민전선과 기존의 공화당이 점령하고 있던 중도 우파 지지자들의 합작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40에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극우 정당 국민전선은 프랑스 안에서도 매우 이 프랑스가 파시즘이나
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2차 대전에 대한 여러 가지 쇼크 등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거부가 적어도 이렇게 20% 이상은 득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되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가정이 통하지 않게 됐다. 즉 프랑스적인 삶, 즉 프랑스의 정체성을 이렇게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갖고 가겠다라는 르펜의 비전이 현재 이 1차 투표를 하기 직전 열린 마지막 후보자 토론이 전개되고 있을 때 상젤리제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경찰이 죽고 범인도 죽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테러, 난민, 이민 문제, 그리고 악화되는 복지, 치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통 우파의 어떤 영역인데 이것이 지금 마린 르펜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으로 수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 엘라브에 따르면 중도 우파 공화주의자들, 즉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 후보를 지지했지요. 그런데 비용 지지자들 가운데 37%가 르펜을 지지하겠다. 제가 앞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죠. 3분의 1이라 보다도 좀 더 많은 후보가 지지할 거다. 63% 정도만 마크롱에게 갈 거다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르펜 지지자들은 8, 90%가 투표장에 갈 거라고 예측되고 있지만은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소극적인 중도 좌우파 지지를 모으고 있는 마크롱의 경우에는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와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이렇게 미지수인 마크롱이 결국 이 결선 투표에서 르펜에 역정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 정치연구소의 세르주 갤럼 연구원은 이변의 매직 넘버를 50.07%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르펜 지지자의 90%가 투표하고 마크롱 지지자의 65%가 투표할 경우 르펜의 득표율이 간신히 과반을 넘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확률로 보면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산술적으로는 이미 르펜이 이기는 수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공화주의 전통에 대한 충성도는 좌파가 훨씬 강해서 사회당의 아몽 후보 지지자는 93%가 프랑스의 전통적인 체제를 지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크롱을 지지하고 7%만 르펜을 지지하는데 극자 멜랑시옹의 지지자들은 77%가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을 찍겠다라고 했지만은 사회당 지지자의 3배가 넘는 23%가 르펜을 찍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샌더스와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한 7, 80%가 일치했던 것처럼 멜랑시옹과 르펜이 경제, 유럽, EU 문제, 대외관계 공약의 싱크로율이 가장 출마 후보들 중에서 높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미국에서 나타났던 극자와 극우의 이 비슷한 정책 수렴 현상이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한국에서 가장 먼저 민주당의 힐러리를 반담을 서늘하게 했던 샌더스의 정책이 트럼프의 정책과 경제라든지 대외관계 부분에서 매우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1차 투표 후보자들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이 마크롱이 64대 36으로 우세를 하다고 나왔죠. 하지만 더욱 의미 있는 조사 결과는 극우 파퓰리즘의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원래 극우나 극자는 한 그 사회에 프랑스 사회에 최대 한 20%의 득표치가 있다 하더라도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 좌우파들이 항상 극우나 극자를 압도해야 하고
또 이번 선거 전까지는 극자가 과거 공산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기성정당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극자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롱하고 르펜하고 이 둘 중에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고 하니까 47%가 르펜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마크롱은 어떻게 할 건지 뻔하다라는 거죠. 자, 친기업적이고 개방 개혁을 한다. 그래서 결국 현재 대통령으로서 인기가 없어서 출마조차 못하고 집권당 후보가 6.36%밖에 못 얻은 마크롱 또한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사회당과 비슷한 수준의 정책을 갈 건데 이번에 설사 마크롱이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 이 마크롱의 정부는 지금 의석이 원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사회당과 비슷하게 수렴되어서 좌우 합작 정부로 갈 건데 5년 뒤에는 뻔한 결과로 르펜한테 정권을 넘겨주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프랑스의 정치 지형은 몰락한 사회당과 공화당 지지자의 표를 누가 많이 뺏어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거의 공화당이 유권자들을 트럼프 개인에게 다 뺏겨버렸고 민주당의 유권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가 샌더스를 지지하면서 힐러리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 본선에서 졌습니다. 자, 중도 좌우파의 재구성이 지금 프랑스에는 요구되고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 중도 우파가 기존의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마크롱을 지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국민 전선을 지지할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프랑스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 또 터키의 이슬람화, 또 IS가 지금 프랑스를 테러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유럽연합이 터키와 맺은 난민협약이 최근 에르도안이 그걸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난민들이 프랑스로 밀려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르펜의 반이민 반난민 포퓰리즘이 저변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이 마크롱의 지지부진한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이 벽에 부딪히고 멜랑송에 환호하는 그리고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좌파 포퓰리즘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 그러면서 결국 중도 좌파는 이 극자당이 멜랑숑에게 표가 뺏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도 우파 정당은 르펜에게 표가 뺏길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부분만 빼고는 서로 비슷한 극자 극우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1차 대선 투표만 보면요. 마크롱이 23.86 이거 사회당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극자당의 멜랑숑이 19.62 그 다음에 사회당의 아몽이 6.35 그래서 이들 세 사람 좌파 진영의 투표 전체가 49.83에 육박하는데요. 이 다 사회당 출신입니다. 마크롱이고 좌파 멜랑숑이고 아몽은 당연히 사회당으로 대선에 출마를 했고 그런데 사회당의 적자인 아몽은 고작 6.35%를 얻으면서 몰락을 했고 이 아몽을 대신해서 극자당으로 또 중도의 마크롱으로 표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파가 전체적으로 외에는 넓어졌지만은 이 좌파를 누가 통일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프랑스의 좌파 사회당은 과거에는 굉장히 강경한 좌파였는데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영국 노동당처럼 토니 블레어처럼 우파의 전략을 상당히 차용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계획을 앞장 세웠는데요. 그러면서 조스팽 전 총리 그리고 올랑드 현 대통령 등이 프랑스식 제3의 길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이런 중도 좌파 사회당이 이런 어떤 제3의 길을 가는 부분이 거의 끝이 났다.
즉 토니 블레어가 영국에서 수명이 다하고, 그리고 게르하르트 슈레드가 독일에서 한마디로 독일 노동구조 개혁을 도모하다가 아젠다 2010인가 그렇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이 사회당의 우경화 제3의 길이 끝이 났다라는 거고, 거기에 반발한 프랑스 국민들이 결국 극자당에 표를 던졌다라는 것이 지금 이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극자와 극우를 선택하고 중간에 있는 중도 좌파 우파를 버렸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1789년 대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정치가 굉장히 혼란했죠. 전쟁에서도 많이 지고요. 그러면서 백색 테러, 적색 테러, 파리 교민이 다시 왕정 복군이 이런 혼란을 겪다가 결국 좌우파가 서로 이렇게 파트너로 연정도 하고, 또 한쪽을 이렇게 한쪽이 집권하면 한쪽이 야당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프랑스 정치 시스템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극자 극우의 세상이 됐다. 그래서 좌파는 좌파의 가치로 돌아가고 우파는 또 우파의 가치에 충실한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이런 극자 극우의 세상에서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유지되어 갈 건가 지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극우 르펜과 극자 멜랑숑은요, 반세계화와 반시장주의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EU를 탈퇴한다든지 또 프랑스의 경제 개방을 갖다가 보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둘 다 투자은행 출신의 일종의 펀드 매니저인 마크롱이, 이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아예 금융가로 있다가 이 올랑드의 경제 참모를 하다가 경제부 장관이 되었죠. 그래서 마크롱이 시장에 오염된 악의 화신이다. 이 친구 겉으로는 젊고 근사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금융자본가들, 프랑스 기득권의 앞잡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들은 금융 엘리트 출신의 마크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노동자 표를 두고 극자 극우가 서로 가져갔습니다. 멜랑숑은 유세 중에 마크롱의 시장 친화적이 이런 정책들이 수천 명의 삶을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한마디로 노동자 계층은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선택했고,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프랑스의 좌파의 특성 때문에 극자 멜랑숑과 극우 르펜에게 표를 나누어 줬습니다. 이들은 EU에 대해서도 르펜은 아예 탈퇴해버리자고 하고, 멜랑숑은 노동자나 한마디로 빈곤층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행태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차 투표에서는 극자 극우를 지지하는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았는데요. 멜랑숑과 르펜은 대학생 나이 18에서 24세, 그리고 직장에 처음 들어가는 이 나이 연령에서 멜랑숑이 30%, 극우 르펜이 무려 21%를 받았습니다. 자, 르펜 쪽은 멜랑숑 지지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마크롱의 표를 던지는 것을 거부할 거며 우리에게 투표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결국 멜랑숑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멜랑숑의 아집이 르펜의 호재로 작용할 거다. 멜랑숑이 마크롱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부분이 르펜에게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는 거죠. 영국에 처음에 브렉시트가 이렇게 생겼을 때 영국의 캐머런 총리 내각은 지금 영국 독립당 같은 사람, 또 보수당 내부의 일부 극우파들이 이 브렉시트를 찬성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안심을 하다가 안심하고 자러 들어갔다가 다음날 깨니까 총리 물러나야 되겠다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99%의 언론과 기득권층이 힐러리가 될 거라고 했지만은 결국 트럼프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의 와중에서 샌더스와 트럼프는 결국 비슷한 시각이고 이 두 사람의 지지자의 특성 또한 비슷하다.
진보냐 안 그러면 하청 노동 계급이냐라는 출신의 성분의 차이뿐이지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도 70~80%가 똑같아 했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후보가 되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될 거다 했는데 트럼프가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멜랑시옹과 르펜이 샌더스와 트럼프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멜랑시옹은 범좌파다 해서 마크롱을 지지하기를 거부하고 그를 비판해 버렸습니다. 결국 멜랑시옹 지지자의 3분의 1 이상이 르펜에 투표를 하게 될 걸로 예측이 되고 프랑스 대선은 예측 불허로 갈 수도 있는데 설사 이번에 마크롱이 이기더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다음 대선에서는 프랑스의 극우가 득세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 지금 미국을 때리고 영국을 때리고 이제 프랑스를 때립니다. 세계 주요 3대 국가를 다 뒤흔들고 있는 극좌 극우의 돌풍과 또 파퓰리즘의 돌풍,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선은 어찌 이리 진부한지 모르겠습니다.